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 홍당무에서는요,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그리고 다채롭고 유의롭고 또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들 한가득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 50분 또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로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장자방 전문가님은 이른바 3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을 모두 다뤄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흐름을 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안전하게 즐겁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인데요. 시장이 냉탕이든 온탕이든 이러한 온도와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양방향 매매를 통해서 일석이조의 수익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면서 방향키 내가 잡아가고 수익까지 만들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2가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3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헷갈린다라고 하신다면 간편하고 빠른 방법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건데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가까이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해도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지금 들어오시죠. 7시 50분까지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전에 꼭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바로 인사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또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척하다가 빼고 올라가는 척하다 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내내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버스 베팅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결론부터 얘기하면 빠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섣불리 주식을 매수하거나 상방 포지션을 접근할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장도 아침에 미국 시장을 상승하면서 오전에 잠깐 상승했다가 하루 종일 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들어올리면 빼고 들어올리면 빼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내일 모레 이틀 뒤가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영역 안에 있지 않을까 이번 주 생각을 하고요. 길면은 다음 주 정도까지 하락이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주식을 사기보다는 반등 시에 여러분 만약에 단타를 선물 옵션을 안 하시는 분이면 인버스 시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이라면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계속해서 고점을 잡아서 하방 공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가 선물 옵션 만기인데요. 사실은 주식 하시는 분 입장에서 선물 옵션은 되게 위험하다,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시면 사실 주식보다 훨씬 쉽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상승해야만 수익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10월 말부터 지금 1월 2일까지 상승 2달 동안 할 때는 주식을 뭘 사도 수익이었어요. 왜 뭐 이상한 거 사지 않는 한은 무조건 수익이거든요. 상승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1월 2일 날 최고점 찍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1월 9일입니다. 예, 내내 일주일 내내 장 빠지는 구간 안에서는 웬만한 걸 뭘 사도 애지간하면 손실입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이 우리가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조금 빠지기도 합니다. 1년 12달 중에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지금 18년 차 트레이더인데 18년간의 통계를 내보니까 10년 중에 만약에 10년을 통계로 잡았을 때 1년에 12달 중에서 하락하는 달이 한 5, 6개월 되고요. 변동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달이 한 2개월에서 4개월쯤 됩니다. 평균적으로 상승만 하는 달은요. 보통 한 4개월, 5개월을 넘지 않아요. 12달 중에 4, 5개월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하락이거나 변동성이라면 우리는 왜 대체 주식에만 목숨 걸고 있는 걸까? 좀 미련한 행동은 아닐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제가 8시 2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여러분 하루 종일 선물 옵션 실전 매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종일 공개 강의,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8시 45분에 선물 옵션 시작하거든요. 시초가 출발부터 한 10시나 10시 반 정도면 1시간 반 정도면 당일 매매가 거의 끝나요. 그래서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바짝 이 사람은 이렇게 선물 옵션 매매하는구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내일 되실 거고요. 그래서 내일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오전 8시 20분부터 내일 오후 3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저랑
선물 옵션 그리고 시장의 시황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떨어질 때 사야 될 종목 섹터들 이야기들을 저랑 계속 나눌 수 있게 될 거니까 내일 여러분 시간 함께 하셔서 오시면 좋겠고요. 만약 선물 옵션을 못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지수 상품을 거래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한번 개념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옵션을 해봤는데 수익이 안 나고 손실 나시는 분들은 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매매법이 있구나라는 걸 좀 쉽게 보실 수 있겠고 내가 계속 해보는데 혼자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와서 보시면서 이런 식의 시황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그런 말씀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8시 20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식 설명 잠깐 드리고 오늘 선물 옵션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 얘기 한 20분만 짧게 하고요. 선물 옵션 이야기 좀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은 이렇게 오셔서 강의만 해주셔도 정말 알차고 유익하고 그런데 오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년 맞이로 또 노란톡 입장 이벤트 하나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1월 10일 수요일 바로 내일이죠. 아침 8시 20분부터 해서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온종일 그것도 무료로 선물 옵션 특강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물 옵션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부터 해서 해보긴 했는데 나 수익이 잘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옵션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몽땅 파헤쳐보는 시간 되게 보길 바랍니다. 오늘 또 입장 기회를 놓치면 영영 들을 수 없는 무료 특강이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 특강 링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입장 링크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 톡방은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간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 이용하셔서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7시 50분 안에만 들어오시면 이 특강 링크 모두 제공해 드리니까요. 꼭 링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오늘 준비해 오신 강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봐야겠죠. 시장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가고 또 오르는 듯 떨어지면서 사실상 뚜렷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시장 또 그 속에서의 매매 전략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또 도움 말씀 하나씩 풀어주시죠. 예, 시장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18년째 시장에 몸담고 거의 매일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예측을 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일 때도 있고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시장이 내가 예측하는 대로 움직일 때 우리가 소위 시나리오 매매라는 걸 하거든요. 오늘은 올랐다 빠질 거야, 오늘은 빠졌다 오를 거야, 혹은 오늘 하루 종일 빠질 거야, 아니면 하루 종일 오를 거야.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아침마다 그리고 매매를 합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한다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움직여줄 때 난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근데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 설정을 하고 하는 매매가 단점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내 예측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때 나는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인정하고 빨리 멈추면 손해를 안 볼 수 있고 최소한의 손해를 내고 나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와 다르게 이상하다 내 생각이 맞는데 시장이 이상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측 시황과 시나리오를 갖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나리오를 매일 아침마다 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가 날 때는 짧게 손절을 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벌 때 많이 벌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손해 나는 구간들을 분명히 가다 보면 만나요. 저도 손절을 자주 하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5일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고전하거나 약손실 나거나 수익 전환 조금 해놓고 끝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을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또 원하는 만큼 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일찍 팔아서 한참 더 가기도 하고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를 갖는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인데요.
10월 말에 13,900원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하면서 시장 오를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12월 말쯤 혹은 1월 초쯤까지 오를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2달 동안 많이 올랐죠. 시나리오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10월 말에서 11월 첫 주 여기까지만 저는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했고 11월 3일까지만 주식 매수를 이야기 드렸고 그 이후에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끌고 올라가면서 포지션 있는 거 끌고 가면서 수익을 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물론 여기 횡보하는 구간 안에서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사는 매수를 했으니까 뭐 이것도 했다면 매매가 되겠습니다만 공격적인 매매는 10월 말에 했던 거 외에는 안 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나는 여기는 충분히 싸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먹을 폭이 있어서 잡은 자리라면 올라온 자리 여기 1번 아닌 2번 구간에서의 매수는 얘가 기간 조정일지 가격 조정일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게 거의 한 3주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2월과 동시에 빠바방 치고 올라갈 때 저는 언제였냐면 12월 말쯤이면은 시세가 얼추 다 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12월 28일 날 마지막 거래일 그다음에 1월 2일 날 첫 거래일에 아침에 시작하고 들어 올린 게 최고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 정도나 둘째 주 정도의 상승이 끝나게 되면 시장이 하락이 올 텐데 급격히 빠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께 팍스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2달 동안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화 시켜라,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좀 팔아라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1월 2일 날 시작과 동시에 빠질 때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 출발 전에 출발 전에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주식 있는 것들 몽땅 다 던져라. 현금화 100%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빠질 거다. 그런데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으니까 인버스를 20%만 비중을 잡고 많이 잡아야 30%만 잡고 하락 조정에 한번 대비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오늘까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100%다 저점까지 끌고 가고 고점까지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분할 청산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황을 어떻게 보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15,500원에서 16,500원 요 구간까지 조정이 완료가 되면 저는 다시 한번 시장을 매수 반전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 주는 하락일 거고 많이 간다면 다음 주 정도까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 요 목표가를 찍고 나서 들어 올리는 게 확인되면 다시 한번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뭐 한다? 시장이 좀 반등 좀 하면 다시 하방 때리고 반등 좀 하면 하방을 보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3일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1월 2일 날 최저점이 2,145원이었는데요. 저희 시가부터 상방 다 던져버리고 인버스 잡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2,385원까지 제법 올라왔습니다. 한 8%에서 1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7에서 10% 수익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지금 얘를 얼마까지 보는 거냐면 적게 가면 한 2,500~600원 정도, 많이 가봐야 2,700원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는 시장에 다시 한번 되반전을 노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락장에도 오르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오늘도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하락장에 주식 사기 쫄리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좀 위축되게 되고 내가 만약에 1억 살 거 하락장이면은 한 2, 3천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 하락장에 오르는 종목이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내가 평소처럼 1억씩, 2억씩 베팅할 수 있냐? 못 한다고요. 억 단위 베팅 잘 못 합니다. 왜? 잘못되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에서 주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버스나 선물 옵션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주도주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에 관심을 많이 갖는 섹터들이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인데요. 조정이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ETF는요. 26,000원에서 28,000원 요 구간까지 내려오면 살려고 하는데 눌리지가 않아서 미국은 지금 시장 들어갈 자리가 못 됩니다. 가진 자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테크탑10 기술주도 조정다운 조정이 없습니다. 얘도 한 12,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미국장이 계속 끝도 없이 간다면 우리는 미국장은 따라붙지 않겠다. 미국 S&P를 보셔도 올라갔다 빠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영역 안에 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요 2, 3개월 안에 한 3월 달 안쪽에 미국장도 조정 영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와장창 밀어야 올 봄 정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월에서 3월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빠지게 될 때 빅숏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락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선물 옵션 하거나 저처럼 인버스 거래하시는 분들은 하방 포지션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올 봄에 시장에 빠지게 되면 저점에서 주식을 퍼 담으면서 끌고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올라간다 한들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끌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가 329200입니다. 얘 우리 4,080원 밑에서 살아있는데 밑에서 여기 살 기회가 한 7, 8거래일 정도를 줬고요. 그 이후에 쭉 치고 올라와서 4,400원에 반을 팔고 나머지는 4,300원 익절 나가지 않으면 버텨봐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4,300원 건들지 않으면 좀 더 버텨볼 생각이고 저는 목표가를 여기 4,550원에서 4,650원 여기까지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재밌는 게요. 사자마자 배당을 한번 줍니다. 왜냐하면 얘는 리츠 펀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있죠. 수천억씩 수조 원씩 하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는 리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사자마자 월세를 받는 거죠.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또 한 번의 배당락을 받으면서 임대를 받았고요. 또 한 번을 받았습니다. 3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한 번 더 받고 끝날지 아니면 시세 주고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보통 한 2, 3개월, 3, 4개월 기다려서 장이 빠지면 이만큼 빠지게 되면 한 번 사서 단타 치고 한 번 사서 단타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몇 년째 이 종목은 계속 이렇게 거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 남아있다. 들고 있어보자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주도 섹터를 보시게 되면 현재 2차 전지는 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상승을 좀 힘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장이 여전히 질질 흘러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2차 전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12,000원대 내외 정도까지 빠진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단타에 자신 있는 분 아니면 2차 전지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똘똘한 종목이 현재 한 종목도 없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올라올 때 자동차는 연말에 다 팔았죠. 그죠? 연말에 다 팔고 1월 2일 날 살짝 여기 넘어갈 때 아씨 아깝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빠졌죠. 자동차 언제 샀나요? 10월 말에 샀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국타임테크놀로지, 현대위아 우리가 만도까지 사서 쭉 올라올 때 12월 말에 다 팔고 자동차 한 주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보시게 되면 저희도 반도체 여기 밑에 마찬가지 10월 말에 떨어질 때 사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다 팔아버리고 현재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반도체가 지금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 얘가 조정이 나와봐야 이렇게까지 빠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제일 좋겠는데 떨어져 봐야 아마 여기 32,000원, 3,000원 요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약 열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한 17일에서 1월 한 4, 5일경 정도면은 도달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쯤에 주식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주식하실 분 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럼 팔고 나갈 것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우리 밑에서 10월 달에 떨어질 때 5,750원 밑에 사라 이야기 드린 거 좀 올라오는데요. 얘 이제 한 7, 80% 정리하시고요. 많이 올라오면 7,000원에서 한 7,300원 정도 오면 다 정리할게요. 6,500원 깨지면 일괄 정리하겠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ETF 들고 계시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는 제가 앞으로 계속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다못해 장을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늘 재래시장 가서 장 보는 사람이거든요. 마트 가서 이마트 가고 홈플러스 가고 이러면서 장을 보는 사람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잘 못 가게 되니까 저도 그 귀찮은 걸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걸 저같이 아날로그적인 사람들도 합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커머스 그러면 뭐 이를테서 내가 뭐 살 거야 그러면 뭐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가지고 뭐 주문하죠. 가격 비교해가지고 좀 싼 거 주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장보기도 뭐 새벽 배송들도 있고 요즘에 많이 있죠. 다 배송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 안에서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그죠? 인터넷 베이스에서 상거래가 가능한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커머스 이 안에는 사실 뭐 신세계 백화점도 들어와 있고요. 이마트도 들어와 있고요. 호텔신라도 들어와 있고요. 네이버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마켓컬리니 뭐 이런 회사들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이라고 하는 유통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10여 개의 종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중에 종목을 다 살려면 그만큼 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올해 2024년에 되게 유망 섹터로서 이커머스 ETF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좀 사고 싶은데 조정이 영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한 15,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주봉을 보시면 이제 11,000원이거든요. 얘가 9,000원 찍고 올라오는 거라서 이번 상승에는 한 2, 3,000원까지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정이 나오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끌고 가서 못 가면 한 12,000, 13,000원 정도일 거고요. 정상적으로 가면 한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해 안에 올라간다라고 보시고 이 섹터는 굉장히 좋은 섹터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코드는 322400입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얘는 11,0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정리하고 눌림물량에 다시 받을 생각이고요. 11,000원 깨지지 않으면 그냥 쭉 한번 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섹터인데요. 운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는데 운송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항공이 있고요. 두 번째 해운이 있습니다. 물류가 움직이는 건 시장이 이제 살아나죠. 코로나에 대한 엔데믹이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시장의 물류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돈이 움직여야 되는 건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는 운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운업하고 그다음에 조선업하고 그다음에 항공 운수업이 굉장히 전망이 좋다. 왜냐하면 들어 날라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산업이 흘러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4,250원에 쌍바닥을 찍으면서 4,200원, 4,300원 요 자리에서 사가지고 들고 올라가는데 앞전 고점 5,000원을 이미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얘는 한 6,000원에서 6,2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서 조정시마다 계속 매수 관점에서 유효한 시각으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제일 좋은 섹터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커머스와 운송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코덱스 운송이라고 하는 ETF이고요. 140710입니다. 이 종목 상당히 좋습니다. 조정시마다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뭐냐면 헬스케어하고 바이오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섹터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거의 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 조심하라고 계속 12월 달에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바이오랑 헬스케어가 미친 듯이 오른다. 그러면 조만간에 시장 끝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다 팔고 나가시죠. 지금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라면 그냥 다 파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헬스케어랑 바이오는 다 팔으라고 저는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방송국에 나오는 건 오늘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어서 다 팔아라 다 팔아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들고 계시지 마십시오. 자, 조만간 주저앉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행 레저입니다. 여행 레저 섹터는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생각이고 현재도 매수해도 괜찮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아마 3,900원에서 4,000원 정도. 그래서 타이거 여행 레저라고 하는 ETF인데요. 종목 코드 228800입니다. 228800. 이 섹터는 좀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행 레저 섹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개별 종목 중에 괜찮다라고 보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자, 보세요. 현대글로비스는 올라갔다 좀 빠지죠. 그다음에 한진칼 하늘 끝까지 날아가고 있죠. 그다음에 대한항공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괜찮은 종목은 한진칼하고 대한항공 이런 운송, 항공 이쪽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들어오른 것 중에 하나가 참 좋은 여행입니다. 여행사 종목 계속 사시라고 제가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000원대부터 지금 매수 이야기에서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8,000원에서 8,500원 사이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7,000원이 망가지면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참 좋은 여행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9,500원 밑에서 사라 이야기하고 야금야금해서 한 43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마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현재가에서 10%에서 20%좀 더 먹을 폭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섹터 참 좋은 여행하고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지금 하락장에 조정장에 가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시장 조정과 큰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무식하게 완전히 박살나지 않는 한은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어도 보시면 지금 많이 올랐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들어오른 것 중에 하나가 GKL이거든요. GKL 같은 경우도 13,610원인데요. 이게 한 15,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10% 정도 보실 분들은 단타로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인데 제가 이 종목을 작년에 아주 무지하게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까지 조정 나올 때마다 8만 원에서 7만 원대에 눌릴 때마다 8만 원 밑에 받아라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까지 갔나요? 지금 13만 원 찍었네요. 수익률이 벌써 50에서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은 절반 정도 챙긴 상태고 나머지는 끌고 가는데 12만 원이 깨지게 되면 12만 원을 은봉으로 깨면은 다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잔량도. 자, 우리가 왜 CJ 대한통운을 계속 말씀드렸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택배망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 하나 필요하다라고 주문해야 빨리 와야 보름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 달 3,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 터져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기업이 사실 독일이라고 하지만 유럽 전체가 연합이잖아요. 영국만 브렉시트로 빠져 있지 연합이기 때문에 이들이 택배망,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망한 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택배망을 깔고 있는데 그 회사가 어디냐면 CJ 대한통운, 가장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몇 년 뒤에 이 회사를 바라봤을 때 성장성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못 가면은 18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가게 되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할지 말지까지, 그러면 18만 원에서 22만 원 이 구간까지는 전 열어놓고 시장을, 이 종목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매수 단가 참고적으로 8만 원 밑에 있습니다. 7만 6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저는 50%에서 60% 정도 수익권 안에 있으니까 추격 매수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올해 또다시 주도주로 우리가 등극할 만한 종목은 대한통운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주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오르고 빠지고 합니다. 근데 그 주기가 우리나라는 보통 짧은 거는 한 달 반에서 2달 반 정도 되고요. 긴 사이클은 한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마다 오르고 내리고 반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간을 기다렸다 매매해야만 가능하고요. 내가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 빠지는 것 같으면 들어가면 무조건 물리게 되고, 다시 다음 상승 사이클에 올라올 때 내 본전에서 살짝 올라가거나 본전 근처 왔다가 또 내려가면서 약 올리는 파동을 왜 만나게 되냐면 장이 빠질 때까지 내 종목이, 내가 좋다고 본 종목이 빠질 때까지 못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 CJ 대한통운 보실래요? 얘 작년에 보시면 여러분 저기 상반기에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연말에 7만 5천 원에서부터 쭉 올라서 9만 7천 원까지 갔어요. 수익률 한 4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물렸겠죠. 그죠? 물렸겠죠. 물론 지금 올라왔겠지만 그 이후에 기다리게 돼서 결국은 몇 달 기다립니까? 한 3개월, 4개월 기다려가지고 다시 저점 때 왔을 때 이 앞전 저점 여기서 사가지고 단타가 되고 다시 이 밑에서 사가지고 단타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섹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럼 내가 여기서 사지 못했으면 이 흔들릴 과정을 내가 어떻게 견딜 것 같으세요? 내가 만약에 이 고점이었으면 갔다가 올라오면 야 본전에 빠질 걸, 아씨 아까 이거 본전 팔고 나가면 날아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입 단가를 못 잡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주식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쌀 때 사야 돼요? 근데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동전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뜯어 말리는 건 100반값 안 되는 주식 사지 마세요. 요즘 100반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시내 나가면은 100반 한 그릇에도 7, 8천 원 안 주면 못 먹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0반도 조만간 10,000원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100반 값도 안 되는 주식들 외지간하면 사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 달린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짜리 차가 있는가 하면 1억 원짜리 차가 있죠. 그죠? 예.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도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긴 나오는데 잘 고장 납니다. 그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이퍼를 했더니 와이퍼가 안 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꽝 했는데 문이 안 닫힐 수도 있겠죠. 100만 원짜리 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짜리 차, 좋은 차를 샀을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고급스럽겠죠. 안정적이고. 자, 똑같은 거라도 우리가 그 돈의 값어치가 주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식을 사실 때 기왕이면 비싼 종목들 중에,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5천 원짜리 내가 1000주 갖고 있는 거랑 내가 5만 원짜리 100주 갖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그죠? 5천 원짜리가 6천 원 가면 20% 수익 나는 거나 내가 5만 원짜리가 6만 원 가서 20% 수익 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자, 반대로 5만 원짜리가 내가 10% 올라가서 내가 5만 5천 원 돼서 수익 나는 거랑 50만 원짜리가 55만 원, 60만 원 가서 10% 20% 수익 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대체? 오히려 그 가격이 비싼 종목들은요, 그 나름의 안정성들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하방 경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탄력이 세게 가지 못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은 중소형 종목을 가지고 수익률을 높게 먹는 것을 목표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선수가 아닙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선수가 글쎄 얼마나 되실까요? 제 생각은 한 1, 20%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하는 선수는 어떠한 장에도 살아남는 사람, 수익을 꾸준하게 월간 단위, 주간 단위, 연간 단위로 꾸준히 누적하는 사람을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수는 방송 볼 시간 없습니다. 쉴 시간 있고 쉬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방송 안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소형 종목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길 바라고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종목 찍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이 찍어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저기 뭐 이런 얘기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속인한테 가서 올라가는 종목을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잘 찍던가요? 그 잘 찍으면 그 사람이 부자 되겠죠. 이미 무당 안 하고 부자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뭘 잘 찍어줘, 내가 잘 봐하는 사람한테 찍을 때 우리가 그걸 계속 잘 찍기, 연속해서 잘 맞출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종목을 살 때 어떤 종목은 이건 한 이만큼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만큼밖에 못 가는 것도 있고 조금밖에 못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만큼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팅 싸움이에요. 내가 종목별로 비중을 얼마에 배팅을 하는 거냐 확실할 때 물량을 좀 비중을 높여서 수익 금액을 늘리는 것이고 긴가민가 싶을 때 내가 비중을 낮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주식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어떻다?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한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한다? 상승만 하는 주식만 한다? 그럼 손해가 날까 안 날까? 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 마치고 2부에서 선물 옵션 이야기로 상승과 하락 양쪽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수익은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 앞으로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촘촘히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오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요. 이러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무료 특강 링크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8시 20분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온종일 진행이 되고요. 또 그것도 무료로 진행되는 선물 옵션 특강입니다. 시장 점검도 물론이고요. 점검뿐만 아니라 또 선물 옵션 교육까지 세세하게 명확하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궁금증 해결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다 들어오셔서 이 특강 온전하게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특강 링크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아니죠? 우측 하단에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샵 3989번 누르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3글자 남겨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담긴 문자 답변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 타고 직접 들어오시죠. 7시 50분까지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좀 오늘처럼 상승하다가 전문가님 또 빠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또 방향키를 바꿀 수 있는 선물 옵션을 알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내일 저는 선물 옵션 하루 종일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러분께 실시간 방송을 공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8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뭐 장장 거의 한 7시간 반가량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선물 옵션을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관심이 있는 사람도 해보지만 잘 수익이 안 나는 사람도 내일 전부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우리가 상승과 하락 양쪽 방향을 다 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간단하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주문창입니다.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 주식은 똑같죠. 내가 시장이 올라가네 라고 하면 여기다가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야 오늘 상승하겠구나. 주식처럼 선물 10개약 매수할게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오케이 여기다 차익 실현 아싸 챙기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주가가 빠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선물의 하방 진입을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매수는 주식을 산다라는 의미고 선물 옵션에서는 근데 매수라는 건 상방에 진입한다는 걸 매수 진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하방에 진입하는 걸 매도에 진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가 많이 빠질 것 같아.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빠지는 그럼 한 30개약 매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쭉 빠지면서 이 하락폭에 대한 차익을 내는 것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 양쪽 방향이 다 가능하다. 와, 선물 옵션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지수가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개념은 뭐냐? 선물은 올라갈 때 매수, 내려갈 때 매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옵션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을 콜옵션을 사면 되고요. 내려가는 방향은 풋옵션을 사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렇게 시소가 하나 있어요. 시소 위에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왼쪽에 있는 것을 콜옵션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풋옵션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C 콜옵션하고 풋옵션하고 이 두 개가 있을 때 만약에 콜옵션이 이렇게 기준점이 깨면서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가냐면 풋옵션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얘기는 콜옵션의 기준가가 깨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하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풋옵션이 올라갈 거니까 지수는 하방으로 가겠죠.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간다는 얘기일까요? 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옵션의 기준점만 알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나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식보다 훨씬 쉽다는 건 우리 누구나 틀려요. 저도 틀릴 때 있고 여러분도 틀릴 때 있습니다. 내가 틀리면 뭐합니까? 손절하고 방향을 바꿔주면 수익 전환이 가능한 상품인 거예요. 주식은 내가 A를 했다가 틀려서 손절했어. 다음 B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돼. C 올라갈 걸 찾아야 돼. D 찾아야 돼. 계속 못 찾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상방과 하방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이 틀렸네. 얼른 잘라버리고 손절해버리고 하방으로 바꾸기만 하면 손실이 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기준점을 내가 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매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거를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4일입니다. 엊그저께죠. 1월 4일 날 보시게 되면 장 출발하고 10시 14분에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수익의 인증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운영 중인 지금 톡방입니다. 무료방에 톡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1,500만 원의 수익을 내십니다. 자, 이분은 수익 매매 자금을 1,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원금의 150%의 수익을 내십니다. 자, 또 한 분은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9시 29분에 수익을 감사합니다라고 수익 인증글이 올라오는데 이걸 제가 확대해 보니까 수익이 얼마냐면 548만 원입니다. 이분도 1,000만 원 가지고 하십니다. 수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자, 어떤 날인데 아침에 이렇게 많이 벌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얘는 아침에 장 출발하고 개파락을 했다가 붕 올려요. 자, 시장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날보다 개파락했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장이 들어올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여기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콜옵션 차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옵션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올라가는 걸 알 수 있냐면 기준점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풋옵션의 기준점 여기 3.50입니다. 자, 풋옵션이 3.5에서 시작하자마자 얘가 죽기 시작하네요. 풋이 죽는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간다는 얘기일까요? 콜이요. 그러면 콜의 기준점 얼마냐면 1.84입니다. 자, 그럼 콜옵션은 기준점을 지켰고 그리고 올라가고 풋옵션은 기준점이 깨지면서 죽습니다. 그럼 장의 방향은 뭡니까? 상방.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시장이 올라가면서 저점부터 고점까지 콜옵션이 2배 정도의 이익을 냅니다. 그래서 아까 9시 29분에 수익 인증하셨던 분은 여기 올라가는 파동에 대한 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장이 여기 고점을 형성합니다. 자, 뭘 보면 된다고요? 옵션의 기준점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디요? 3.20이라는 기준점에 콜옵션을 돌파하지 못하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 못 간다. 그럼 얘가 주저앉게 되거든요. 콜이 주저앉게 되면 누가 갈까요? 풋옵션이 가네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풋옵션이 몇 배 가냐면 65, 30, 약 300% 아니 500% 정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가 만약에 내가 주식만 가지고 하시는 분이면 올라가는 파동은 수익 냈지만 내려오면서 여기서 손해 나게 되는데 저희는 선물 옵션 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상승장은 콜 옵션으로 수익을 냈고 하락 구간은 풋 옵션으로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저점까지 5배 500%의 시세가 났고 월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한 80% 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게 1월 4일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1월 3일입니다. 연속해서 제가 수익 난 날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연속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날은 어땠냐면 1월 3일 날 시작과 동시에 시장이 장대 음봉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패턴이죠. 보시면 수익 여기 보시면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글들이 이만큼씩 올라오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수천만 원씩 나신 분들도 계시고 수백만 원씩 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세요. 전날보다 시장이 개파락을 하죠. 개파락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뺍니다. 종일. 종가 저가로. 되게 힘든 장이죠. 근데 얘를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보시면 여기 콜옵션에 3.20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풋옵션은요. 기준점이 1.08입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기준점만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콜옵션 기준점 3.20이 무너지니까 콜 무너지면 방향 어디예요?
사방.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풋옵션 사면 돼요. 그래서 바닥부터 쭉 올라가면서 얼마가 시세가 났냐면 한 400%, 4배가량의 시세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 신난다 하면서 수익들을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아침부터 쭉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시세가 좋아요. 제가 보통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된 매매를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오전에 한 파동이 보통 10시나 10시 반에 끝나요. 보세요. 쭉 빠졌다가 반등 시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시도할 때 수익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시, 10시 반 되면 저는 일단 팔아요. 이해하셨나요? 거기서 팔고 차익을 실현합니다. 풋을 보시게 되면 더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올라가서 고점 찍고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려요. 여기도 보시면 시작하고 이만큼 시세 나고 나서 줄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0시에서 10시 반 내외 정도가 우리가 보통 한 파동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10시에서 10시 반쯤에서 내가 매매 끝내고 나면 좀 기다려보는 거죠. 이제 수익 냈으니까 쉬고 있다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내일 아마 공개 방송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1월 2일 날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올해 첫 출발을 보시게 되면 장 출발하자마자 11시 5분에 수익률이 얼마나 하냐 133%씩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죠. 자, 이때 어떻게 우리 났나 한번 볼까요? 시작하자마자 자, 전날보다 시장이 밀었다가 반등, 밀었다가 반등, 밀었다가 반등 굉장히 아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어떻게 돼요? 쭉 들어 올리죠. 자, 보세요. 그러면 시장이 밀었으면 거기서 연속된 하락이 내야 되는데 반등합니다. 밀었으면 반등, 밀었으면 반등.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을 수 있는 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상승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밀었다 올랐다 하게 되면 대부분 이걸 우리가 개미털기라 그래요. 개인들이 다 털려요. 네, 절대로 못 견딥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상방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냐는 저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그냥 짧게 하고 오후에 달라붙어서 올라가는 파동 조금 먹고 그냥 끝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을 하시더라도 오후까지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전에 바짝 시세나고 나서 점심 이후에 오후장에 흘러내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전만 좀 하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27일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락장에 수익 나는 게 선물 옵션이래. 그러면 상승장은 어떻게 수익이 날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침에 얘도 마찬가지. 보통 수익률이 100% 이상 나요. 여기 보시면 100%, 112%, 39%, 52% 굉장히 수익이 높아집니다.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적은 돈으로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1억 갖고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왜 40%, 50%, 100% 나니까. 근데 1억 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견딜 수 있다? 웬만한 강심장 갖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하는데 가장 여러분이 고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한 물량입니다. 돈을 과하게 베팅하시게 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은 돈 가지고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 많아야 1,000에서 한 2, 3천 요 범위 안에서만 운영하셔라. 2, 3천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출렁이는 폭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 시장이 가다 보면 흔드는 자리가 있고 되게 난해하게 움직이는 구간들이 손절 몇 번씩 나가는 자리들이 나와요. 그런 파동 없지 않아요. 근데 그 파동을 만날 때 물량이 많아버리면 내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처음에 초심자분들은 최소 증거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되 1,000만 원 다 하지 마시고 연습할 때는 한 2, 300만 원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내 잔고에 1,000만 원이 있으면 한 2, 300만 원? 그럼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10개 살 수 있다면 한 두세 개만 가지고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달쯤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적응이 됐어. 그 다음 달에 처음 진입할 때 두세 개 갖고 하다가 방향 잡혔네? 그럼 7, 8개 더 잡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매매하시게 되면 내가 두세 개 갖고 있다 틀리면 얘만 손절하면 되는데 10개 다 풀베팅하는 상태에서 손절 나가버리면 계좌가 팡팡 깨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선물 옵션이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량 베팅에 가감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한 2, 3개월 정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사람들은 선물 옵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물량을 처음부터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오늘 손절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500만 원 손절했으면 내가 그 500이라는 돈은 어떤 금액이어야 되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손실이어야 돼요.
이해하실까요? 하루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버는 사람은 최대 손실이 4,500만 원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게 되면 나는 일주일 이상의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 잘 하시다 보면 내가 하루 이틀치 일당 정도에서 순저를 끊어치는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한 2, 3일 정도 복구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내가 잘라내면 그래 에이씨 며칠 고생하지 뭐 그리고 다시 복구하면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최대가 일주일 이상의 내 일당을 내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럼 걔를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고 몰빵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좌가 야금야금 말라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선물 옵션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중요한 건 내가 가감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12월 27일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땠냐면 장 출발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급락합니다. 반등하고요. 눌렀다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견디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진행했냐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뭐 보라고요? 옵션 기준점 보시라 했습니다. 1.69라고 하는 기준점 풋옵션이 망가지니까 얘는 뭐 한다? 풋이 무너지겠다. 나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콜옵션 사가지고 올라가는 폭에 대한 이익을 챙겼고요. 콜옵션 기준으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2배 정도 났습니다. 1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야 다 올라왔다 이제 빼라. 그래서 뭐해? 하방 잡고 밀어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어떠냐면 풋옵션 1.2짜리가 1.69까지 약 60% 정도의 이익을 냅니다. 위클리 같은 경우는 0.4짜리가 여기 0.8까지 가면서 약 더블 정도의 이익을 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합니다. 저점 잡고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위클리 콜옵션 기준으로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2배 정도의 시세가 났고요. 다시 눌리면서 풋옵션은 반등을 하지만 미미합니다. 왜? 상승 중에 눌린 목이니까. 이후에 다시 저점 잡아서 얘는 얼마 가냐면 바닥에서부터 약 300%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내일 장이 만약에 상방 시세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12월 27일 패턴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내일 장이 만약에 시장이 반등해가지고 올라간다고 보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빵 치고 올라가서 시세 한번 주고 왕창 밀어버리는 이 패턴이 내일은 유리하지 않을까. 꽤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 패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약에 갭상승 뜬다면 저는 이 패턴으로 대응을 해서 아침에 시가에 매수 잡아서 콜로 들어 올리고 그리고 고점 잡아가지고 밀고 내려가는 이렇게 변동성 보고 점심 이후에 횡보 한참 지켜보다가 막판 시세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겠다라는 게 현재 제가 생각하는 내일장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만기주는 개인적인 생각은 만기에 하락을 할 거냐 만기 이후에 하락할 거냐 모르겠지만 시장은 여전히 하락폭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이 들어 올리게 되면은 올라가는 폭은 짧게 장중 매매로서 취하시고 장이 빠질 때 하락 포지션을 잡게 될 때는 최대한 길게 수익을 보셨으면 하고요. 선물 지수는 340에서 42까지는 열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수가 올라갈 때 351을 넘긴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전환으로 인정. 그렇지 않다면 올라갔다 빠졌다 지수가 하락 구간 안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옵션은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내일 여러분 저와 함께 하루 종일 할 거니까요. 지금 톡방 안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얼른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고 내일 온라인 특강으로 여러분하고 하루 종일 7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상승장은 물론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원금의 100%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거뜬하게 벌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매법이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전문가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듯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매법이니까요. 함께 이 매매법 배워보고 싶다,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누르시고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늘 준비된 특강 링크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당장 내일 오전 8시 20분부터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7시간 반 가량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의 교육 내용 담아 드릴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또 관리 방법, 운영법까지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 모든 내용들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